영화 마라톤 기억하시죠? 주인공 초원이가 앓던 병이 바로 자폐증이었습니다. 또 드라마 굿닥터의 주인공 시온이도 자폐증을 갖고 있는 캐릭터였는데요. 이렇게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 종종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어제가 바로 세계 자폐인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김용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폐증 하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한 어떤 이미지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말하는 걸까요? 우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요. 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안 되는 그런 장애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 정도나 그 행태가 다 달라가지고요. 그 집체 교육이랄까요? 같이 해서 하는 교육을 할 수 없고 거의 1대1로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장애가 가장 어려운 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자폐를 앓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도 있을 텐데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요. 네. 언어가 되더라도 상동어를 쓴다든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장애입니다. 그리고 집착하거나 그런 거가 조금 심한 정도가 있고요. 네. 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이런 캐릭터를 만나게 되면은 만약에 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자폐를 앓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자폐라는 증상은 언제 어떤 계기로 나타납니까? 지금 원인이 밝혀지질 않아서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만은 네. 어렸을 때 잘 눈을 안 맞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아직 원인이 완전히 밝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또래에 비해서 이렇게 뭐 배움이라든지 말문이 늦게 터진다거나 아주 극소수지만 내성적인 아이들은 표현도 전혀 하지 않던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혹시 자폐증 아닐까 걱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좀 늦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조금 의심스럽거나 하면은 전문의를 좀 찾으셔서 네. 미리미리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영화 마라톤 속 주인공 초원이는 굉장한 끈기력이 있었고요. 네. 또 드라마 속 시원이라는 캐릭터는 엄청난 암기력의 소유자였었거든요. 뭐 음악이라든지 또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자폐증 환자가 많아서 이들의 재능이 독보적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좀 잘못된 인식이고요. 네.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 비율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말해서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슨 천재적인 어떤 분야에 특출한 소질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드라마 속에서는 간간히 이렇게 자폐 증상이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우리 주인공들이 질투나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나는 죽을 만큼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별다른 노력 없이 잘하잖아. 불공평해. 네. 이런 시기 어린 시선도 그렇지는 있었는데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 네, 그만큼 예. 또 피나는 노력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재질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그 재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음악적 재질이 있어도 한 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1년간 그걸 연마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경우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조금씩 세상과 소통해 나가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엄숙함이 감도는 법원 복도. 복도에 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은 자폐성 장애 1급의 청년화가 5명이 그린 그림입니다. 일상에서는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조차 나누기가 어렵지만 캔버스 안에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마치 오색 찬란한 동화 속의 세상과도 같습니다. 커서 뭐 될 거예요? 화가, 어떤 화가? 멋진 화가 되고 싶어요. 또 다른 사례인데요. 합주 소리가 연습실을 채웁니다. 매주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지도를 받고 꾸준히 연습한 결과입니다. 연습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만큼 기쁨도 2배가 됩니다. 전공하는 애들보다도 더 교감이 돼요, 얘들하고. 그러니까 저도 가르치면서 너무 즐겁고, 같이 이제 음악을 만들어가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도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박모세 군은 음악대학 입시에도 합격했습니다. 바탕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연습하는지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폐를 딛고 당당하게 선 네.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폐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등록된 자폐성 장애인들은 한 2만 명 조금 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에 자폐성 장애가 장애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등록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폐라는 말이 주는 그 용어 자체가 일종의 낙인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네. 실제로는 4만여 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큰 부담은 역시 비용 문제겠지요. 특히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환자들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려워서 1대1로 해야 되니까 비용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증적으로 치료하는 것들이 아직 효과가 그렇게 완전히 돼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 상호작용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려니까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걸로 나와 있고 실증적으로도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께서도 큰 아드님이 어린 시절에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현실을 피부로 느끼셨겠어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저희는 30여 년 전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오티즘이라는 말 자체도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모들이 오티즘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부모 교육, 조기 교육도 저희가 시켰고요. 네. 근데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갔더니 이 애들은 이제 특수교육이니까 2-3명이 하는데도요. 네.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돼서 1년 있는 사람의 애인데도 보조교사 4만 불 정도 되는 보조교사를 붙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선진국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가 그런 학습에 잘 적응을 해 가던가요? 그때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저희가 걔만 거기다 두고 올 생각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못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폐인 사랑협회 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이 네. 단체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셨는지 바람도 크셨을 것 네. 같습니다. 우선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출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이 대신해서 그런 의사를 국가나 정부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협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거를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인도 모르고 다 모르는 장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의 선진 그런 제도도 좀 받아들여서 하고 법과 제도를 또 고쳐서 우리 자폐성 장애인이나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든 지가요. 네. 세계 자폐인의 날 바로 어제였는데요. 역시 한 10여 년 됐습니까? 네, 예. 네네.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서 어제 참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 뭔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네. 합창단인가요? 예, 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칭칭 합창단인데요. 저희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이 대상으로 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자신감도 줄 수 있고요. 네. 부모들한테는 희망을 또 주는 계기가 되고 또 저기 안에는 봉사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해서 저걸 만들었습니다. 노래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뽑으셔서 만든 구성한 합창단인가요? 조싱칭 합창단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 네, 지금 잘하는 애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좋아하고 네.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스가 보이는데요. 네. 뭔가를 붙이고 있고요, 포스트잇에. 네. 어떤 글자들이 저거는 써 저희가 있을까요? 자폐라는 용어 자체가 스스로 막았다는 얘기인데요. 자폐성 장애인이 스스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가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폐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하다. 네. 제가 작년 세계 자폐인의 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폐의 낙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적절한 이름을 찾아주자. 그런 걸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어느 게 좋은지 지금 그걸 공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안을 공부하셨는데 혹시 마음에 드는 대안이 나왔어요?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그냥 좀 많이들 그런 좋은 거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도 참여자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예, 자, 맞습니다. 다음에는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야간에 파란 불빛이 좀 보였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런 현수막에도 파란색으로 배경이 되어 있고 불빛도 그렇고요. 뭔가를 켠다는 거, 특히 파란색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 5년 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블루라이트업이라고 해서 그런 푸른 등 켜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그거를 통해서 자폐 성장에 대해서 한번 인식도 해보는 계기가 되고 했기 때문에 네. 랜드마크 건물에다가 다 푸른 등을 켜는 그런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받아들여서 그 남산이라든가 뭐 서울시청사 그리고 한강 다리들 뭐 인천대교 이런 데다가 푸른 등을 켜가지고 네. 그런 인식 개선에 그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도 푸른색 배지를 네, 달고 네. 나오셨습니다. 네. 자폐를 앓고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런 행사를 준비했을 테니 준비 기간도 좀 많이 걸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우리 뭐 하나를 익히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네. 단시간 내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참고 기다려주고 해야 됩니다. 용기도 북돋아주고요. 네. 분명히 그 내재된 재능도 있을 테고 또 자폐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일 어렵고 소외된 장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사회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폐라는 그거를 진단을 받으면은 거의 이제 뭐 부모님들도 이제 세상 다 산 것처럼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의 그렇게 어려운 막막하게요.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학교까지 나올 때까지는 뭐가 되는데 학교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상의 근로가 의무이자 권리로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들한테 직업을 줄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김용직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